이 진상보고서는 저희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과 경위, 그 다음에 진상조사 결과 요약,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성역 없는 민간인 사찰을 한 사례 등을 저희가 적시했고요. 왜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했는가? 그거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 조작하면서 국정원에서 어떤 수단을 썼는지, 불법적인 수단을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하고,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이런 플라스틱 공작 사건이 현행법상 어떠한 제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인지를 저희가 밝히는 순서대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제보자를 통해서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제보자가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임에 대해서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2004년 10월달 국정원 직원 3명이 제보자를 찾아와서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서 같이 자기네들과 일을 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그걸 수락하자 우리 제보자한테 녹음기를 부착한 가방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간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2번씩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국정원에 제공한 다음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심지어 우리 제보자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조차 초대할 사람을 특정해주고요. 돌잔치를 하는 동안에도 녹음기를 소지한 채 녹음을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제보자가 참여했던 시민단체 평일경제포럼뿐만이 아니라 A대 민주동문회 선물회라든가 지인의 결혼식 등 모든 모임을 녹음하게 하고 그 근처에서 사람들을 촬영하고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촬영 지시를 위한 사찰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방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유인하였는데 그 방 안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던 제보자한테 서울에 방을 마련해서 그 지인들을 그 방으로 유인하라 라고 하면서 국정원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그 집에, 그 방에 가짜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CCTV를 설치해서 해본 결과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자 진짜로 실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누가 옷장에서 책을 보니까 확인해라라든가 누가 뭐 한다라는 극히 사적인 경우 CCTV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엄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 사찰한 사람을 지정을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미리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이라든가 성함이라든가 이런 그 개인 정보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경우에 한 30-40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민주동문회 명단까지 임의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5년에 걸쳐서 폭넓은 사찰을 한 이유는 국정원에서 아직도 주체사상을 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압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마치 지하혁명 조직이 있는 것처럼 짜고 우리 제보자가 우선 거기에 가입하는 것처럼 공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모임들을 다 그것의 일환으로 엮었습니다. 처음에 그 초기에 이런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국정원 직원은 자기가 하는 행동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한테 이 기획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갖고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입막음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우리가 진술서를 써서 어느 정도 그림에 안구가 맡겨지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정말 그 제보자가 그 지난 2012년 사건과 같은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하면서 수시로 회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제보자의 친구가 공공 관련 취재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기자로 활동하면서 군사 정보를 빼내서 조직 일선에 보고한다 라는 식으로 왜곡된 진술서를 기재하게 하고요. 그리고 대학 동문 송년회 모임은 지하혁명 조직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또 한 예를 보면 대학 동문회 모임이 민혁당과 관계가 있는 주체 사상을 선봉하는 선배들이 후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주 동문회 모임을 하는 것이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경제 포럼의 단독 기행 간 거를 북한 공작원 접선 목적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왜곡했습니다. 특히 여러 일행 중에서 일행 3명이 그 여관으로 무기와 떨어져서 여관을 들어가고 한 명은 역 밖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은 한 명은 마음을 보고 2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가 쓰는 진술서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미리 확인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을 활용해서 국정원 직원이 손글씨로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한 장 한 장 적어오면 요약하면 그대로 작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불법이지만 네가 나가서 이렇게 내가 실제로 본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학구적인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답사를 가서 준비가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마치 북한 공작원 접선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바꾸고 혼란이 유발하는 것처럼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국정원 직원이 소위 말하는 큰 그림에 맞춰서 하면서 우리 제보자를 허위의 진술을 쓰게 한 다음에는 꼭 룸사롱에 가서 많은 액수의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성매매하는 불법을 저지르게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자신들과 관련해서 제보를 하고 큰 그림이 완성이 돼서 이게 큰 사건이 된다면 아로 사건의 국정원 협조자 이모 씨처럼 이모 씨는 한 12억 내지 10억 받았지만 너는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라 라고 회유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것으로만으로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런 행위는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법 제11조에 보면 관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7년의 징역과 7년의 자격정지에 해당하고요. 지금 국정원 직원이 제보자를 통해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정원은 자기네들이 뿌라치를 이용한 이런 활동이 내사다, 수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혐의 없는 일반인들을 거의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사찰하고 더군다나 CCTV를 설치한 집에 유인을 해서 거기서 모든 행위를 감시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수사 내사의 일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또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에 해당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없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서
없는 국가보안에서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인 공무가 공무원이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 그 공무서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그 자기네들이 불러준 대로 조작된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형법상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그런 허위 작성된 진술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등을 발부받았다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고 등 손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제출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고, 허위 진술을 작성하는 대가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돈의 지출은 확실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온갖 불법적인 행동은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의 모욕죄, 그리고 형법상의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특가법상의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조사팀은 국가나 국가정보원도 특정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향후 민사상 대상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고발장이라든가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